미션 365. 예,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 선교의 가장 큰 장애라 그럴까요? 암초라 그럴까요?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종교 세력이 우리가 모두가 잘 알듯이 이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람권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인터콥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들을 지금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 우리 모셔서 인터컵에 대해서 또 우리 그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좀 저희가 배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같이 동역하시는 미주 인터컵 서부 지역의 이사장이신 이상훈 목사님 함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은 뭐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벌써 많은 분들이 이름 석자만 들어도 다 아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선교사님 우리 동지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 한 말씀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신 우리 모든 사역자, 우리 동역자 여러분께 참 인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최근에 저희 동양에 대해서 사역을 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터컵 최바울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이상훈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성광 장로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이상훈 목사입니다. 저는 현지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인터컵 선교회를 만나서 참 행복한 선교의 꿈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목회자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사실은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이 우리 킴넷 선교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거기 메인 스피커로 또 오셨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저는 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최근에 그 이슬람에 대해서 좀 동향을 듣고 좀 더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모시려고 지금 모셨습니다. 예, 최바울 선교사님, 저희가 우리 인터컵 얘기를 뭐 이름은 워낙 잘 알려진 선교 단체인데 그래도 한번 좀 우리 대표로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인터컵 선교회는 한국에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1983년에 그 당시 대학을 졸업하던 좀 대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서 만든 대학생들이 만든 해외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벌써 32년, 3년이 다 지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선교사로 중동으로 나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로 저희들이 이제 본래 개척 선교, 복음이 안전해진 미전도 종족 선교를 목표로 했는데 방법은 우리가 전문인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약 1,050명 가량이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지금 선교사들로 나가서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미주에서도 함께 인터컵이 또 각 미국의 약 50여 개 도시에 인터컵 지부들이 생겨서 함께 선교 훈련, 동원, 그리고 같이 동역하면서 이제 저희 미주 인터컵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주로 중동 중심으로 많이 나가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보안이 좀 요하는 거라 제가 자세한 말씀은 다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이제 또 그런 큰 일들을 뒤에서 진행하는데 우리 미주 서부에서 또 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상훈 목사님, 여기 현황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미주 안에서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50여 개 지부가 있어요. 서부에 33개 지부, 동부에 20여 개 지부. 그래서 지부에서 저희들은 선교를 이제 서포트하고 후원하는데, 우리 지교회에서는 비전 스쿨을 통해서 네, 이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F5 단계 선교를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가 파송한 1,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지역을 저희가 계속하여 집중적으로 또 다방면으로 후원하고 또 선교 동역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지교회들이
그런 것에 또 참여하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우리 선교계에서 사실은 이슬람권 선교를 이제 사실은 더 많은 집중력을 가지고 좀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지금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꾸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터컵의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께서 참 어떤 면에서는 정통 아주 좋은 그런 자료나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제부터 중동 이슬람 이제 제가 특별히 주제는 자세하게 여쭤볼 수 없는 또 저도 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 또 최 선교사님께서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쭉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네,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한 6년 여 년 전부터 중동에 소위 중동의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민주화 운동이 튀니지, 리비아, 튀니지에서 시작해서 이집트, 리비아, 그러면서 이제 이라크, 시리아까지 퍼지고 또 그 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 9.11 사태 이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이제 개입하면서 또 이라크 사담 후세인이 일찍 먼저 제거됐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동에서 이제 많은 나라 소위 독재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됐고 마지막 이제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고 네. 이게 바로 이제 이라크까지 이렇게 전쟁이 퍼져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랍의 봄, 중동 민주화 그리고 이어지는 시리아, 이라크 전쟁 또 IS의 등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추이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6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진행이 되는 것처럼 저희는 느껴지거든요, 지금. 예, 워낙 국제 이슈에서 이 이슈가 끊임없이 네. 세계 정치 사회 이슈의 넘버원으로 계속 매스 미디어를 탔기 때문에 또 그게 또 긴장감이 있었고 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특별히 이제 작년 참 6월에 IS가 등장하고 또 이라크를 공격하고 시리아에서 그러면서 미국 기자를 목을 쳐 참사라는 장면이 네. 공개됐고 또 그 참살했던 사람이 영국 시민이었다. 네. 영국 시민 이슬람 전사였다는 게 서구 세계에는 엄청난 충격을 줬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완전히 그 발음이 영국 발음이었으니까 네. 브리티시 액센트. 그러니까 네. 완전 영국인이고 영국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죽였냐.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까 영국 시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네. 지하드 존이죠. 지하드 존이라고 이제 네. 별명이 붙였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IS 멤버들이 핵심 멤버들이 상당히 많은 중심 세력들이 서방에서 온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하다못해 여기 호주, 미국에서 서방 세계에서 간 이슬람 청년들이 저렇게 이슬람 전사가 돼서 목을 쳐 죽이는 잔인성을 발휘한다는 데 대해서 국제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서 이제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고 네. 지금까지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네. 도대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하는 그래도 결국은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1월에 네. 이제 IS 앞에 봐야 거기 시리아 이라크에 약 2, 3만 명이거든요. 네. 2, 3만 명의 IS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핵심 멤버가 그래도 정기적으로 틀 잡고 이렇게 투쟁하는 게 2, 3만 명이고 발런티어로 좀 왔다 갔다 하는 아들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 2, 3만 명을 제거하지 못해서 결국 60개국과 군사 동맹을 결성했어요. 네. 그래서 서방 국가가 다 들어가고 한국, 일본까지 다 들어가는 60개국과 군사 동맹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근대 역사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우리가 6.25 때 보시지만 한국 6.25가 터졌을 때
16개국 군사 동맹을 미국이 네. 결정해서 한국을 도왔는데 그때는 소련군도 들어오고 중국군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계 대군이 들어왔는데도 16개 군사 동맹인데 어떻게 몇만 명 놓고 60개 국가 군사 동맹이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또 대통령 또 유럽 세계 리더들이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닐 거고 네. 이게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또 감당을 못해서 뭐 몇 년 더 간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도대체 뭐 하느냐 우리가 좀 해결하겠다고 러시아가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군사 개입을 하고 에어스트라이크를 하고 그러는 바람에 미국하고 마치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그래서 이 IS 이슬람 청년들 전사들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우리가 세계 정부들이 IS 이슬람 전사들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슬람 현상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우선 또 영적인 의미도 다분히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자기들끼리 역학구도에서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싸움이다. 또 뭐 이제 이런 내부적인 또 자기네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그렇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제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시아파 수니파의 핵심적인 차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시작하고 자기가 죽었어요. 식중독으로 며칠을 고생하다가 고통 속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갈 때 네.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 참모들이 몰려왔어요. 참모가 이제 두 그룹이었는데 네. 한 그룹은 빨리 당신이 후계자를 지명하시오. 지명하되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를 세우시오. 이제 막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본래 성격이 엄청 소심한 사람인데 말을 못하고 끙끙거리니까 이제 나가잖아요. 네. 독촉하다. 그러니까 다른 또 참모 그룹이 몰려와서 저 후계자를 빨리 지명하시오. 당신이다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대신 당신 혈통에서 세우시오. 네. 예. 그러면서 막 혈통이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싸우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이제 이 양반은 이 사람은 후계자는 말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죽었군요. 자기는 말을 못하죠. 뭐 눈치 보느라고.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그룹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례도 안 하고 있는데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그 원로가 나이가 엄청나게 원로가 야 장례식이나 하고 싸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을 며칠 하고 나다 보니까 약간 캄다운 됐어.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중재자를 세우자. 장례식이나 하고 싸우자는 그렇게 말했던 곧 세상 떠날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을 네. 첫 번째 임시로 세워놓은 거죠. 네. 그게 이제 일대 캘리프인데 세워놓고 이 사람이 죽었어.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또 싸우기 시작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됐는데 바로 리더십 있는 사람을 세우자 하는 게 수니파고 지금 사우디 중심의 아랍 수니파고 대다수 그룹. 대다수 그룹. 혈통을 세우자 하는 게 이란을 비롯한 이 시아파예요. 네. 그래서 항상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논쟁이 그거 아닙니까? 리더십 있는 사람 세워야 되냐, 뭐 혈통 세우냐, 세습이냐고 용어까지 만들어가면서 뭐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슬람에서도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둘로 나눠서 그룹이 깨졌는데 그 동안에 이제 테러 소위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글로벌 지하드 테러를 하는 세력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뻔히 아는 건데 이제 어쨌든 안 보이잖아요. 다 순위파잖아요. 네. 다 뭐 파키스탄, 이집트, 뭐 사우디 등등 순위파 계통이 다 테러를 했지. 네. 이란 시아파가 테러한 경우는 뭐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없어요. 네. 뭘 폭탄을 하나 던졌다, 막 총을 쐈다 해도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조직적인 막 서방을 없애겠다 이런 지하드 개념이 아니고 한 건 있었어요. 한 건 호주에서. 그러나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었고 보통 미국에서 총기 사고 나는 그런 개념이었고 이제 그걸 이제 테러로 몰다가 나중에 근거가 없어서 좀 조용해졌지만 어쨌든 시아파는 테러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저 모든 테러는 순위파가 해.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은 순위파하고 관계를 했잖아요. 네. 늘 관계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 순위파 테러리스트 그룹하고 낑낑거려봐야 미국만 손해니까 시아파를 다시 좀 키워서 둘이 좀 갈등하면서 우리는 조종자라면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는데 일단은 IS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공격을 했잖아요. 이라크를. 그래서 이라크 순위파를 초토화시키고 시아파가 네. 정권이 이라크에서 강화됐고 네. 후세인이 예. 저 순위파죠. 순위파였죠. 네. 네, 시아파가 지금은 강화됐고 작년 올해 시아파가 완전히 강화됐죠. 그다음에 네. 바그다드는 그다음에 시리아 이 다마스커스는 없앨라다가 시아파거든. 친이 네. 시아파 알라위라고. 그러니까 이건 놔두자고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란. 네. 그러면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 시아 벨트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오사마 라덴하고 알카에다하고 는 순위죠. 다 순위죠. 다 순위죠. 아프가니스탄도 순위군요.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테러하고 있는 건 다 순위예요. 뭐 네. 인도네시아건 뭐 나이제리아건 뭐 어디든지. 근데 요즘 시아파가 난리를 치니까 순위는 정말 한국식으로 순환파다 뭐 이렇게 안 되고 예, 예. 그렇게 순위파가 난리를 피웠고 시아파는 조용했죠. 이란은. 예. 근데 요즘은 인상이 바뀌었군요. 시아파가 더 강경한 거로. 아니 그게 아니죠. 바뀐 게다기보다는 시아파는 테러를 안 했고 순위파가 지난 20년을 테러를 했는데 네. 이란이 이제 미국의 제재를 받고 미국에 대해서 막 반미적인 발언을 많이 이란 지도자들이 하고 그러니까 네. 시아파 이란이 아주 강하네. 저 뭐 세계 질서 안 지키고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어쨌든 미국이 시아파를 키우기 위해서 이란하고 핵협상을 끝냈잖아 이번에. 네. 이제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란 모든 경제 제재를 이제 거의 풀어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아파를 강화시키고 또 예멘에서도 어떻게 됐지만 아직 시아파 구테타를 일으켜서 시아파가 예멘도 지금 장악하고 순위파가 반대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고 그래서 시아파가 강화되고 네. 그러니까 사우디가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아 그럼요. 뭐 지금은 엄청난 그러면 반발. 대세가 그 원래 인구나 그 규모나 크기로 볼 때는 순위파가 다수죠. 다수인데 아랍 전부 순위파. 예, 근데 요즘은 시아파가 발흥하는 시기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정치적으로. 이제 발흥하고 또 미국도 시아파가 좀 자리를 잡고 네. 좀 힘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는 건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의 배경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조금 알지만 또 원래 터키에 계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은 이 이슬람권에 대한 예. 관심이 계셨었군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때부터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중동으로 선교사를 나갔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슬람만 지금 거의 뭐 한 30몇 년, 40년 네.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뭐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경험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현장 경험하신 것들로 보면 참 굉장한 그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자 이제 이 중동의 이슬람에 대해서 특히 우리 인터콥이 제가 아는 바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예 지금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주 지역에서는 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 미주 지역들은 지교회들이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을 성도들을 선교 현장으로 특히 이제 지금 최바울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네. 중동 아랍권 지역 이슬람권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심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미주 지역에선 서포트하고 있죠. 네. 그래서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네. 그 코스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님들 또 선교 훈련을 저희가 받고 네. 그리고 그 훈련을 받은 후에 또 F4라고 하는 단기 선교로 네. 이제 선교지를 가는 그런 이제 우리 지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선교를 독려하고 있죠. 네. 근데 조금 전 주신 것처럼 이제 강한 인상 네. 그것이 저도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표현인가 가서 제가 직접 실천하면서 깨달은 게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보니까 네. 선교지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한 영혼에게라도 기회가 되면 이 주님의 복음을 더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들, 네. 그것을 그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다소 공격적 같이 보이고, 그런데 전혀 공격적 뭐 그런 어떤 네거티브한 것보다는 네. 복음을 더 잘 깨달은 훈련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 생각되고요. 제가 참여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 지교회에서 우리 인터컵 선교회를 이렇게 관여하고 또 받아들이기 좀 꺼려하거나 네. 좀 어느 목사님들은 좀 두려워하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목사님. 예,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께 네. 저희가 도움이 되고자 네, 네. 저도 현장 지금 목회자로서 네. 또 우리 교단의 일이나 또 지교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네. 공인으로서 제가 그분들에게 설득하고 네. 이해시키고 싶어서, 네. 너무 좋은 선교 훈련이고 네. 이 훈련을 가지면 꼭 인터컵 선교회는 인터컵 사람이 되라 안 가르쳐요. 네. 이 정신을 어느 선교 단체고 선교회고 어느 교회고 선교 현장에서 우리의 이 정신을 그냥 가서 그대로 반영하면 좋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네.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인터컵 훈련하면 인터컵 사람이 되게 된다더라. 뭐 이런. 그러니까 네, 이제 생각들이. 영성, 예. 네네. 영성이 좀 아무래도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훈련시켜 보면 한국에서나 미주에서도 네. 본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인터급에 오는 사람도 어쩌다 있겠지만 네. 그냥 어떻게 보면 노미날하게 네. 이제 교회를 이제 이렇게 그냥 착실하게 다니지만 복음적인 열정은 이제 별로 많지 않는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어쩌다가 훈련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네. 이분이 굉장히 복음적인 열정과 기도 열정이 강해져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개인으로서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자기는 지금 엄청 감사하고 네. 네. 다시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섬길까. 네. 이제 선교 단체에서 선교를 들으면서 회복됐으니까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이제 결국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중에서 본래 교회를 잘 섬겼던 분들은 네. 이렇게 은혜를 받고 열정이 생기면 더 지혜롭게 잘 생기는데 네. 어떤 경우는 본래 교회를 별로 안 섬겼던 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돌출적이고 네.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뜨거워져서 또 교회 어디 가서 뭐 불 네. 받고 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어디 기도원에서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네. 뭐 왜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하나 이런 표정이나 예. 발언을 뭐 구역 모임에서 어떻게 한두 번 하고 이러면서 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네, 뭐 네. 많지는 않지만 항상 네.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야 이거 인터국 가더니 사람 좀 극단적이 돼 왔네.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또 그분들이 볼 때에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이 다 이슬람 프론트가 많으니까 그러시죠. 단기 선교를 간다는데 뭐야 그러니 위험한 대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예.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매년 뭐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미국 이렇게 합해서 매년 약 4,000명이 단기 팀이 갑니다. 아유, 4,000명이 한꺼번에 네.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물론 5명, 나눠서. 4명, 네네. 10명 이렇게 이제 팀을 짜서 가서 현지에서 우리 장기 선교사들이 이제 1,000여 명 계시니까 네. 거기서 이제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멘토를 받아가면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뭐 지들끼리가 뛰어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막 예수 선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아닌데 가는 사람을 보고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이게 막 불에 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사고치기 좋다. 그리고 또 가는 나라들을 보니 이게 위험한 나라들. 이거 뭐 저런 나라 가면 죽는데 저 친구 저러냐. 예. 뭐 인터콤에 무모한 대로 예. 사람 데리고 다냐. 그런데 저희들이 이슬람 선교를 한 30년 해보니까 네. 장기 선교사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 신분이 선교사는 드러나면 안 되죠. 아니, 장기 선교사는 딱 선교지 들어가서 집을 얻어서 네. 자기 주소를 등록하고 네. 어느 마을 한 곳에 살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처럼 막 코리안들 생긴 것도 다른 데다가 외국인이 하나 와서 딱 마을에 앉아 있으면 마을 전체가 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감시자예요. 쟤 뭐 그렇죠. 하나 궁금해서 쳐다보기도 하고 네. 뭐 하나 의심해서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건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슬람권 더군다나 중동 같은 데서는 5년 있어도 한 명 전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군요. 장기 선교사가 전도를 하는 걸 주목표로 하면 안 되고 네. 단기팀이 네. 단기팀은 이제 2주 이렇게 가잖아요. 단기팀이 가서 어떻게든지 지혜롭게 복음을 나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장기 거주자가 아니니까 여행자 신분이니까 네. 어쨌든 반응이 있는 분들을 이제 장기 선교사라고 어쨌든 연결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 선교사는 단기팀에 의해서 복음의 어쨌든 접촉에 의해서 걸러진 반응이 있는 사람을 접속해서 그들을 재장육하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은 단기팀 덕분에 뭐 지하교회지만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교회들을 네.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근데 단기팀 운영을 안 하는 선교사님들의 경우는 뭐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개 보면 바로 이 접촉 부분, 전도적 네. 네. 이 접촉 부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네. 왜냐하면 그러다 금방 쫓겨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테러를 당한다 이게 무서워서는 아니겠지만 네. 추방돼 버리잖아. 그 어려운 그렇죠. 언어 다 배워서.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단기팀을 어떻게든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이시네요. 그래서 단기팀과 장기 선교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걸 봐야지. 네. 네. 장기 선교사가 잘 장기전을 하고 있는데 조영정 단기팀이 와서 시족고 들어가서 장기선 어렵게 하냐. 네.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드라 말고 진짜 어려진 케이스 우리가 매년 4,000명이나 가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네. 많은 나라에. 그러면 네. 케이스가 매년 너댓 10건은 나와야 될 거냐 아무리 못 나와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건수가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래서 무슨 어려움을 겪겠냐 할 때는 딱 한 가지 있어요. 한국이 기독교 한국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많네. 뭐 여행 오는 사람들. 네. 그러나 아니 한국이 기독교인이 많다. 중동은 어차피 다 이래저래 직전값적 성지인데 네. 기독교인들이 와서 고대 성지, 예수 성지 이거 뭐 보고 다닌다. 그럼 그것 갖고 그렇게 오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기독교인이지 누가 오겠어요. 세상 사람이 얼마나 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게 중동에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오는 거다. 코리안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 그걸로 끝나는 건데 우리는 지레 뭐 한국인들은 다 기독교인이라고 이미지가 돼서 우리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아니 어차피 거기다 기독교인 가지고 세상 사람이 얼마나 가겠냐고. 네. 네. 그 나라도 다 안다고. 뭘. 여기 오는 사람들은 코리안 기독교인들이 와서 관광 오고 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관광에서 네. 왔는데 네. 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좀 뭐 이렇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네, 뭐 네, 현지인에게 네, 예수를 네. 전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뭐 조직적이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 또 이렇게 정말 귀한 발걸음 하셔서 모셨는데 그러면 뭐 솔직하게 또 한번 여쭤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전에 그 예루살렘 대행진 네. 또 실크로드 그럼요, 뭐가 맞습니다. 있었죠? 예, 백두 예. 뭐죠? 실크로드 2000. 네, 2000인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하면서 그때 굉장히 단위가 컸고 예, 그래서 논쟁이 우리,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것이 하나의 또 그런 충격적인 네, 맞습니다. 방법으로 했었는데 뭐 이제 저는 뭐 디테일하게 그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그 선교사님이 가지셨던 그 목적이나 비전은 뭐 어떤 것이었나요? 그때는 그 당시에? 뭐냐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네.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2,500명이 갔거든요. 네. 2004년에 예를 들면 그때 그 이스라엘은 뭐 엄청나게 갈등하고 있었어요. 막 내죠. 네, 이스라엘 네, 팔레스타인.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이스라엘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제 우리는 이슬람 선교단체니까 팔레스타인의 선교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선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당시는 뭐 네. 접근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일단은 첫 번째는 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 네. 전 난리인데 네. 기도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반을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을까 네. 마련할까 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발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네.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 팔레스타인 정부와 몇 차례 만나면서 프로그램 협의를 하고 이스라엘 정부, 팔레스타인 정부의 장관들의 레터, 네. 초청 레터를 받고 모든 걸 그 나라 정부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내용은 잘 모르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인터컵이 뭐 몇천명 끌고 와서 돌발적으로 집회를 해서 현지인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뭐 저렇게 해서 사고 치고 간다. 사고가 났냐 이거예요. 네. 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부가 막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를 그 자기들이 싸우던 정부가 둘 다 우리를 도와서 이 행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저 외부인이 들어와서 뭐 재정적이거나 뭐 평화적인 면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게 아니고 긴장 완화가 있었나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는 소위 인티파다라고 네.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후에 거의 뭐 1948년부터 싸웠지만 그 당시 2000년 들어와서는 인티파다라고 그래서 인티파다라는 게 엄청난 이제 싸움이죠. 네. 이 싸움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에 이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난 인티파다로 인해서 네. 엄청난 대전이 격화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정부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두 정부가 막 골치를 앓고 네. 혼쭐을 박혔어요. 그래서 이럴 때 서방 크리스찬들이 가서 기도해 주면 좋은데 서방은 어차피 이슬람 사람들이 노예. 네. 그러면 또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코리아는 십자군 전쟁이 개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3자고 그렇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 기독교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개입된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 제3자잖아요. 네. 완전히 생긴 것 다른 제3자가 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평화 네. 마치포 평화행진이에요. 마치포 피스. 네. 평화행진이니까 뭐냐. 우리는 길거리에서 2,500명이 침묵기도 행진을 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러면 침묵기도 행진을 하는데 왜 와서 니들 와서 여기서 기도하냐고 우리를 테러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게 아니니까 길거리에서. 네. 그 대신 그냥 이런 침묵기도 행진만 한 게 아니고 의료팀, 의사들 뭐 엄청나게 데리고 갔죠. 네. 의료팀, 스포츠팀 뭐 다양한 팀을 데리고 가서 문화행사도 하고 봉사하도도 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은 네. 이런 봉사가 필요 네. 없고 네. 그랬더니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우리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정부 표창장을 주고 감사장. 그렇군요. 팔레스타인 정부도 표창장을 주고 감사장을 네. 주고 네. 네. 그 당시 아랍 텔레비전 알자지라 네. 그 이슬람 친이슬람적인 강경 텔레비전 알자지라에서도 엄청나게 좋게 보도를 하고 BBC도 그러고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 CNN 뭐 세계에서는 이건 그들이 볼 때 서방 세계가 볼 때는 자기들은 할 수 없는 할 일을 수도 없고 예, 불가능하고 그렇죠. 의미가 아주 좋잖아요. 제3자 네, 네. 코리안이. 네. 그 뒤로부터 팔레스타인 정부는 우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의를 갖고 우리 단체가 팔레스타인 정부에 정식 등록돼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군요. 언제든지 와서 활동해라. 네. 근데 이제 누가 막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막아. 어. 왜? 적- 너무 우리는 네. 팔레스타인만 가니까 너희들은 왜 자꾸 거기만 가냐? 혹시 니들이 또 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적행위처럼 보일 그래.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네. 아니 팔레스타인 이슬람 선교 단체니까 팔레스타인 가고 우리가 이스라엘도 갈 수 있겠지만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고 또 우리가 옛날에 카자흐스탄에서 2000년에 했을 때도 그 나라 정부하고 같이 한 행사예요. 그 나라 네. 정부가 공설운동장 주고 모든 게 또 아프간에서도 카불 공설운동장을 다 아프간 정부가 제공하고 네. 왜냐하면 아프간을 저희들이 그냥 간 것도 그냥 간 게 아니고 아프간 전쟁 2001년 후반부에 난 다음에 우리는 5년 동안을 1년에 400명을 보냈어요. 의료팀, 구호팀, 봉사팀 엄청나게 보내서 봉사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네. 아프간 정부에 등록된 최초의 예국 NGO입니다. 우리가. 네. 근데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좀 있기 전에 그 분당 샘물교회 네. 뭐 거론을 해서 죄송하지만 예. 그 납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또 우리 그러면 인터넷이 아, 예. 좀 연결된 건 아니었었나요? 아프간 비납 사건은 저희들은 아프간 팀이 간지도 몰랐죠. 아, 그랬군요. 아니, 샘물교회 왜냐면 샘물교회 청년부 프로그램이지 인터컵과 관계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리고 네. 아프간 샘물교회 청년부 그때 배 목사님은 인터컵을 아주 싫어해서 네. 우리가 샘물교회 청년부 접근 자체를 몇 년 전부터 봉쇄하고 있었어요. 부목사로서.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와전이 돼서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그 뭐 와전된 이렇게- 이유는 뭐냐면 네네. 아프간 피납 사건이 나니까 우리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엄청나게 기독교를 비난했잖아요. 위험한 네. 데 가서 사고 쳤다고. 네. 그러자 우리 기독교인 내부에서도 두 글로 갈린 거예요. 네. 야, 어떻게 그런 위험한 나라 가서 사고 치냐. 또 일부는 야,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 모든 미디어들이
방송 신문 방송들이 세상에 인터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한국 네.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네. 아프간 피라미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아, 나 모른다고 다 피하는 거예요. 분위기에. 네. 나만 결국 찾아다가 나만 계속 말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계속 변호를 했잖아요. 네. MBC 모든 방송 제가 막 변호를 했죠. 변호한 논리는 간단해요. 아니 6.25 때도 서양 사람들이 와서 네덜란드, 호주, 미국, 카나다 다 우리 도왔지 않냐. 전쟁통에 도우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고.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전염병 돌고 어떤 어려운데도 우리는 간다. 그 기독교인들 수백 년 동안 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이고. 근데 샘물교회 팀이 가서 무슨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냐. 그 의료팀인데. 네. 네. 봉사팀이고 처음 간 것도 아니고 5년째 가고 있고. 네. 그분들은.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비난받아야 되냐.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전에 5년 동안을 전쟁 이후에 늘 많은 팀이 가서 봉사를 했는데 네. 사건 하나도 없지 않았냐. 네. 네. 이런 사건 하나도 없는 이런데 어쩌다 한 건 났는데 네. 이 케이스를 이렇게 마치 잘못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네. 않다. 네. 네. 근데 변호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왜 탈레반이 이 사람들을 납치했는지 우리가 이슬람을 아니까 네. 그것도 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을 한국은 대부분 모르니까 왜 납치했는가 설명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따곡따곡 얘기하냐 대답을 그냥 잘못했다고 무릎 꿇지. 그래도 우리 교계에서도 일부는 그랬어요. 너 자꾸 대답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좀 그러라. 그런데 그랬죠. 아니 그러면 위험한데 왜 갔냐 논리로 공격할 때 죄송합니다 하면 앞으로는 이제 위험한데 못 간다는 얘기는 이슬람 선교 어떻게 합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러면 이슬람 남아있는 이슬람 57, 8개국 어떻게 선교합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득했다. 그랬더니 이제 소문이 이렇게 저게 인터컵이 지금 보낸 팀이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죠. 저절로. 아,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궁금증들이 다 풀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의 묘미는 그런 거를 솔직하게 다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그 이제 그 샘물교회 팀 중에 네. 팀에서 인터컵 관계자는 없는데 샘물교회 선교사가 2명 나가 있었어. 아프간에. 네. 이걸 샘물교회 선교사가 인도를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샘물교회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 나가 있었는데 인도를 하는데 자기 교인이 오니까 당연히 인도할 거 아니에요. 네, 돕고 네, 같이 사회가 네. 하는데 이 양반들이 이 옛날에 인도권 비전 수급을 받았었어. 아하, 그랬군요. 3개월 받았는데 네. 배 목사가 우리를 싫어하니까 너는 인도권 안 돼. 그래서 이제 나간 사람들이라. 네. 그러니까 훈련 받았다는 그거지. 지금 나갈 때도 인터컵으로 못 나갔고. 네. 네. 그렇잖아요. 예, 예. 관계가 없죠. 우리가 나간지도 몰랐고. 네. 인터컵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 한민족 복지재단이 초청을 해서 법적으로는 한민족 복지대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한민족 복지대에 대한 책임자가 샘물교회 집사였으니까. 네. 이제 한민족 복지재단과 샘물교회 청년부가 하는 봉사활동. 그 뭐 기껏 네. 전도도 아니에요. 봉사활동.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아유 짧은 시간에 많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좀 여쭤볼게. 그 우리 인터콥이 한국 선교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저 개인적으로는 이슬람권 선교에서는 참 중요한 교두보를 만들고 계시는데 뭐 인터컵이든 어느 단체든 그렇게 하신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데요. 그 조금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면으로 이슬람권을 접근하자라는 쪽이 있을 거고, 예. 뭐 소위 매파라고 그러나요? 뭐 매파, 비둘기파 뭐 그러는데 이슬람을 해석하는 이슬람 네, 네. 현상을 해석하는 걸 네. 이제 두 관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현장 사역으로는 또 우리 이슬람만큼 우리 인터컴만큼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는 또 제가 볼 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질문해 드리는 거는 그러면 우리 교계에서 요즘 우리 그 선교계나 교계에서 지도자들이 인터컵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또 반응이 있으신 것 같이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은 좀 어떠신가요? 예.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훈련 받은 분 중에 이제 교회에 가서 뭐 훈련해 봐야 12번 모이는 12주 훈련이거든요. 네. 저녁으로 한 번씩. 그러니까 간단한 훈련인데 그래도 어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간증과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앙도 회복되고 열정도 회복되고 선교 관심도 갖고 그런데 돌아가서 교회에서 덕스럽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 네.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불편한 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훈련을 20년 동안 하니까 네. 이게 1년에 3교회만 나와도 쌓이면 몇 교회입니까? 아유, 이제 점점 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죠. 이제 네네. 뭐 불평을 많이 하시게 되죠, 목사님들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잘 지도를 사실 과거에 못했어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뭐 지역교회를 잘 섬기는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라 많은 경험도 없고 목회적 경험도 없고 우리는 새 선교 이슬람 선교 그래서 이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우리가 진짜 이게 이런 면에서 진짜 부족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상훈 유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많은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지도위원, 이사 등등으로 네. 이제 대거 도시마다 영립하고 네. 지역별로 영립해서 좀 우리 인터컵이 이 평신도들을 훈련을 할 때 잘 훈련하고 네. 교회 관계를 잘하고 또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덕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지도를 많이 하셨죠. 지난 네. 이제 3, 4년 동안 이걸 우리가 강화함으로써 이제 그런 일들이 진짜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줄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보통 인식은 옛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옛날 들은 얘기도 있고 경험한 것도 계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우리 한국에 우리 미주의 이제 KWMC나 킴네처럼 한국에 KWMA가 있잖아요. 있죠. 네. 160개 교단, 성교단, 단체들. 교단 네. 그리고 성교부 한국 최대 연합체인데 네. 여기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또 많이 지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면이 많이 해소됐어요. 그러나 예. 이제 더 저희들이 정말 그러면 더 우리 목사님들, 네. 기도 목사님들, 이사 목사님을 모시고 노력을 많이 하죠. 멘토 네. 받으면서. 제가 볼 간사님들이. 때는 뭐 네. 우리 선교하는 분들은 뭐 교회 목회 쪽이 아니라 선교 현장에 이쪽에서 볼 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또 그게 어떤 분은 그 상황에 맞춰서 또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단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이 또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바로 선교사님 늘 존경하고 또 우리 인터컵 문제도 알고 그러는데 이제 요 한 말씀만 저 우리 이상훈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이제 오늘의 또 올 본론인 이 중동 이슬람 현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우리 지금 최바로 선교사님께서 교수님도 하시다고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제가 한동대에서 네. 저는 선교제에서도 네. 그 나라 국립대 교수를 하고 한국에 와서 이제 한동대 네. 교수로 국제학부, 네. 국제문학부에서 제가 한 8년 하고 네. 이제 바빠서 그만두고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대학원 대학교라고 네. 이제 우리 선교사들 재교육 네. 네. 또 선교 자원 아주 작은 대학이에요. 대학원만 있는 서울에 있는데 네. 한국에는 대학원 대학교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부는 없고 대학원만 있는. 예. 그래서 거기서 지금 저희들이 선교사를 우리가 국제학, 지역학, 선교학, 신학 그래서 저희들이 과목이 4분야로 국제학,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네. 지역학, 현장 지역을 어떻게 연구하고 접근하는지 현장에 대한 분석 능력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학, 신학은 다 못하고 중요한 거 일부 조직신학 네, 등등 네.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신학, 조직신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우리 이상훈 목사님 예. 이제 실제 그 목회 일선에서 계시면서 우리 지금 최바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미국 분위기는 또 우리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이 인터컵 선교회를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좀 염려스럽고 그렇게 하는 관점보다는 오픈해 주시기를 저는 참 바라고요. 네. 마음을 오픈하셔서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시면 또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저희 서부 지역에만 지도위원 목사님들이 약 60여 분 목사님들이 이제 배출됐고 네. 그러시군요. 동부로까지 하면 뭐 더 많은 목사님들이 각 지역마다 이제 인터컵 사역을 또 홍보도 해주시고 네. 또 목사님들에게 안내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소양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배출돼 계셔요. 네. 그래서 염려보다는 네. 오픈하셔서 인터컵에서 하는 비전 스쿨과 네. 또 이 F 단기 선교에 성도들을 참여하면 네. 우리 지교회에서 양육하지 못하는 이 선교적 정신 또 선교 역량을
우리 평신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이 선교 훈련을 이렇게 통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아무리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의 선교 교육을 가르치고 담당하고 또 많은 지역의 단기 선교를 인솔하고도 다녀왔지만은 그것보다 저는 비전 스쿨을 참여하게 하는 게 네.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성도들의 잠자고 있는 그 영적 그 잠재 영향력 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 성도들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선교 현장 네. 특히 이슬람 선교지에 아주 전문인 선교사로서 네. 사실 전문인이란 말이 우리 목사님들과 대치되는 말로 네. 평신도들을 네. 위해 쓰여지는 말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평신도들은 정말 갖가지 은사들이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렇죠. 네. 정말 전문인 사역을 창의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곳이 이 인터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정말 선교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싶은 목사님들 한번 인터컵의 비전 스쿨 또 F5의 문을 네. 꼭 두들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나중에 그 연락처는 우리 홈페이지 밑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께 이제 조금 더 우리 중동 선교에 대해서 좀 이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자, 중동 선교 지금 뭐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접근이 어렵고 그렇다고 보는데 우리 그러면 지금 어떤 방법으로 그쪽에 우리 한국 선교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예.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일단은 이런 미전도 종교, 네. 특별히 이제 소위 선교 접근 제한 지역 이런 프론티어 전방개척 선교 지역에서는 교회나 단체가 너는 가서 이런 사역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의 사역을 잘할 수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의 사역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특성에 맞춰야 특성에 된다는 맞게 거죠. 그러니까 네. 이 그 사람의 맞춤형 선교 접근과 프로그램을 짜줘야지 네. 이미 짜져 있는 곳에 너는 가서 해라 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교 훈련을 할 때 이 사람의 은사, 이 사람의 다양성을 충분히 관찰하고 네. 충분히 다양한 그러니까 정보를 줄 때 선교에 다양한 정보를 주는 거죠. 선교 방법론에. 네. 그러니까 뭐 선교는 우리 이제 전방개척 선교다, 미전도 종족이다 해놓지만 큰 타겟은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할까는 이건 뭐 엄청난 다양성, 네. 사역의 방법에 대한 개방해놓고 그 정보를 주고 이해를 들고 그래 충분히 이야기한 다음에 자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찾아라. 또 우리도 당신은 요거면 좋겠다 멘토 그래서 맞춤형 선교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되고 첫 번째 방법이 그러니까 가서 어떤 방법을 선교하느냐 뭐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미션도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있고 뭐 의료사역, 교육사역 뭐 교육도 엄청난 개념 아닙니까? 사회교육, 직업교육 아니면 뭐 영어 교육, 뭐. 영어 뭐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그건 뭐 엄청난 거고 또 그 교육을 NGO로 하느냐, 남프로페서로 하느냐, 비즈니스 형태 프로페 패턴으로 접근하는 게 좋느냐 등등 뭐 너무 많으니까 그 지역에 맞아야 되고 또 이 선교사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또 연구원으로 가고 네. 어떨 때는 또 뭐 거기 뭐 그냥 전문 작가로 가는 거죠. 전문 작가 요새처럼 당신 누구냐? 나는 전문 작가다. 당신 나라 에 대해서 조사했나 작품을 만든다. 뭐 방법은 너무 많은 거. 어떤 사람은 그래. 어느 나라 들어갈 때 나는 비자를 못 받는다. 우리는 비자를 못 받아서 우리 지금 1,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가셨지만 비자를 못 받으니까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케이스는 뭐 극히 예외적이에요. 그것은 네.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간 거지. 현지 정부가 못 들어가게 해서 못 들어간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우리 한국 정부가 아프간하고 이라크는 위험하니까 국민 안전 문제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법적 조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한국 패스포트는 못 들어가지만 다른 나라 패스포트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아프간과 이라크에서도 뭐 많은 사역을 하고 있죠. 다른 나라 네. 패스포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위험하지 않냐? 그럼 진짜 사고 터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위험하다는 건 일반 상황으로 것은 위험하다. 일반 상황이라고 네. 현장에 대한 깊은 네. 정보나 현장에 대해서 깊은 지역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뭐 알면은 피할 길이 그만큼 생기죠. 예. 활동량이 좀 많아도 괜찮은데 모르면 활동량 한 번 오면 그냥 사고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인 얘기니까 당신에게는 위험하지만 저 사람에게 저쪽 분에게는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네. 전문성의 문제니까 지역에 네. 대한 네. 또 그분의 또 어떤 역량의 문제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라크 아폰을 간다 아무나 보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네. 아무나 네. 보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보낼 거라는 전제하 위험하다 그러시면 안 네, 되고 네. 거기에 맞는 준비된 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락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얘기를 조금만 더 뭐 보완 문제가 안 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락은 지금 뭐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에 거기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이걸 있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네, 네. 우리 6.25 때는 전국 전체가 전쟁을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들어와서 북진에다가 네. 중공군이 들어와서 남진에다가 그냥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를 우로 쓸고 밑으로 쓸고 감당할 수 없어요. 부산 빼놓고. 네, 네. 그러나 그때는 부산은 안전하다고. 선교사들 부산에서 활동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야, 이락도 그런 지역이 그러면 아니 말씀이에요? 이락은 훨씬 많죠. 거의 절반은 50%는 과거 6.25 때 부산이죠. 그럼 비행기 타고 들어가고 내리고 다. 그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네. 비행기 당연히 매일 비행기 밑에 지고 왔다 갔다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 현장 단인제 한국 정부는 네. 내가 우리 정부하고 좀 옛날에 대화하면서 느낀 게 일단 한국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네. 우리 한국 정부는 책임질 사람들이 여럿이 돼서 복잡해져. 정부 그 라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미연에 방지군요. 사고 나지 말아라. 사고 나면은 뭐 네. 담당 그쪽 부서들 쭉쭉쭉쭉쭉 다 책임져야 되니까 네, 네.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라크 같은데 지금 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국민들이 가서 언어도 배우고 현지 전문성도 갖고 기업들도 이리저리 들어가고 그러면 선점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네, 네. 진출해. 네. 근데 아예 못 들어가게 하고 나서 나중에 완전히 열린 다음에 들어간다. 그럼 뭐 현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없어서 네. 기업들 운영도 못 하죠.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거의 마지막 질문 정도 될 건데요. 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아까는 접근을 말씀을 좀 여쭤봤는데 접근하는 방법 뭐 맞춤형이라고 말씀하셨고 개인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국 선교가 이슬람권 선교에 지금 더 많이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저 전반적인 제언을 좀 해주신다면 한국 교회 선교가 어떻게 하면 이슬람권 선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네.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선교는 1989년 랄프 힌터 박사 로잔 2 이후로 랄프 힌터 박사가 미전도 종족 그리고 루이스 부시가 선교사 재배치 이런 개념들을 네. 얘기한 이후로 우리가 90년대에 이미 많이 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남미나 아프리카 예를 들면 거기는 리더십 교육이 아주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현지의 교회들에게 목회자 신학 교육도 있고 어느 특정 분야, 일반 예배 사역을 강화시켜주거나 리더십 교육을 강화시켜주거나 물론 또 거기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될 또 부족들도 물론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니드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미전도종 특히 이슬람권 같은 경우는 니드 자체가 심플합니다. 그건 일단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야 돼요. 네. 전도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네. 지하건 지상이건 어쨌든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사역 자체가 심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미나 아프리카처럼 리더십 교육을 한다. 어떤 특정 분야를 가지고 그 나라 교회를 강화시키고 그들을 사역 역량을 강화시킨다 할 때는 아무나 못 갑니다. 거기는. 네. 그 역량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아무나 못 가잖아요. 네. 그러나 이런 전방개척 선교는 일단 가서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만 훈련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언어만 되면 전도하잖아요. 네. 이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은 이제 선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심플한 사역이에요. 전도에서 어쨌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지하에 있든 시장에 있든 만들어가는 심플한 사역이니까 전방개척 선교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좀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NGO 사역 등등 이제 전문인 선교라는 틀을 전면에 내세우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사역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져가고 이제 이걸 전문인 선교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네. 그래서 전문인 선교라는 것은 접근 전략이고 네. 또 사역을 더 장기적으로 심화시키는 사역이지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아는 이반제리칼 혹은 우리가 말하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복음 사역은 아주 심플 전단계의 전도예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전도하면 성경 공부를 기본적인 거 가르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정도만 훈련받은 분이면 체계적으로 목사님 설교 잘 듣고 뭐 좀 잘 성경 공부하고 그런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역량 부족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비전과 헌신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또 한편은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저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냐. 신약 성경의 주제는 어차피 주님이 다시 온다는 주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하나 남았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 타락하고 여자 유손 그리스도 메시아 오리라 하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시고 이제 재림 하나 남았거든요. 주제. 하나 남는 재림의 주제고 성경도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결국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의 절대 주제는 중심 주제는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거고 그것은 모든 민족 복음 증가돼야 되니까 1차적으로 어느 한 나라 교회 한 단체가 못합니다. 한 교단이 못해요. 전 세계 교회가 같이 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런 교회를 일으켜서 선교하게 하고 또 리더십을 강화해서 교회를 부흥해야 선교하잖아. 네. 또 어떤 사람들은 현장 나가서 진짜 프론트에 가서 개척성에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쪽을 너무 이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여기는 결국은 목회자들 참석하겠지만 평신도들 중에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고 누구든지. 네. 그러니까 이사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여기는 혼자 사역 못합니다. 네. 팀으로 하는군요. 항상 팀 사역이죠. 네. 이러면 생각해보세요. 평신도 한 사람 갖고 네가 다 해봐라. 안 되죠. 안 네. 되죠. 예. 목회 역량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팀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 항상 혼자는 절대 사역 못하게 하고 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팀 사역을 하는 평신도 전문인들 팀에 전문인 선교사 팀에 목회자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이상하게도 전방 개척 선교는 꺼려해요. 네. 다 그런가 아니면 분위기 전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전방 개척 프론티어 미션에 목회자들도 많이 참여해줘야 되고 네. 평신도 전문인 선교, 평신도 또 언어가 부족하잖아요. 네. 청년 때부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언더우드, 토마스, 네. 아펜젤러 네. 다 네. 20대 청년들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을 선교라 보내야 된다. 네. 또 은퇴를 앞둔 경륜 있는 여러분들도 가야 되지만 네. 그래서 우리 김정환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너레이션 네.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전문인 선교, 네. 팀 선교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네. 이제 이런 인식들이 퍼져나가면서 요새는 이제 교회들이 아프간 피납 사건으로 위축됐습니다. 이슬람 선교가 그랬죠. 다시 이제 네. 회복되기 시작해요. 네.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다시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뭐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선교가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서는 지금 제가 좀 정리를 우리 최바로 선교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전문인 선교, 팀 선교, 그다음에 그 청년들 세대, 그다음에 전도. 그러니까 형태는 전문인 선교고 방법은 전문인 선교고 그다음에 실제 목적은 전도와 교회 개척.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들어가자. 예. 뭐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참 귀한 이 발걸음 또 하시고 또 제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무례하게 솔직하게 좀 질문도 드렸습니다. 예. 죄송하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네. 또 우리 그 미주에서 지금 목회하시면서 우리 그 인터컵을 함께 섬기시는 이상훈 목사님 현장 목회자로 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아까 처음 문안 인사하셨으니까 이제 작별 인사 한 말씀씩 좀 부탁합니다.
우리 예. 먼저 이상훈 목사님부터. 네. 예. 우리 목사님들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한번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터컵에 대한 그런 염려와 또 선입견 때문에 비판하고 비난하던 목회자였어요. 옆에 우리 최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제가 굉장히 네거티브한 질문들, 네. 지금 김정환 선교사님이 하신 그거에 곱하기 한 100배 정도 이상의 신랄한 공격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게 또 성실하게 그 답을 한마디씩 한마디씩 저 하나 앞에 두고 오랜 시간을 그걸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 제가 반했어요. 네. 감동했고. 네. 그래서 참 귀한 겸손한 우리 이 대표고, 이런 리더십 밑에서 이 선교회가 지금 무르익고 있다는 그런 것에 참 감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받고 또 여기 참여해 보니까 정말 성도들을, 목회자가 알고 성도들을 여기 보내면 100%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까요. 네. 근데 모르시고 그러면은 불안하시죠. 그것을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목사님들 힘내셔서 교회를 선교 비전으로 한번 부흥시키는데 우리 인터컵이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전받으시기를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네, 뭐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좀 염려하시는 분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스러운 일도 있지만 교인들이 인터컵에 훈련을 함으로, 선교는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셔 나가는 거고 훈련받아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을 받으심으로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또 막 부흥하는 교회가 엄청난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례는 잘 얘기할 기회가 또 없고 또 안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뭐 네. 아이가 폭발적인 부흥하는 교회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정말 새로운 방법으로 부흥하고 싶고, 또 그래서 선교도 힘있게 하고 싶으면 좀 여러 가지 여러 다양한 기회가 있겠지만 또 저희 비전 스쿨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참 좋고요. 또 이슬람 선교, 지금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죠. 미국에서 지금 9.11 사태 이후에 테러를 맞았는데도 놀랍게도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전통 종교 캐톨릭 개신교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데 이슬람 혼자 지금 엄청나게 팽창하거든요. 미국에서조차도. 그래서 이슬람 선교는 뭐 우리가 어렵다, 뭐 위험하다 해서 방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건 기도로 함께 감당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어차피 우리 세대가 감당 안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결국은 이것과 또 씨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감당해야 될 마지막 남은 참 민족들이니까 참 같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중동 이슬람 현상에 대한 그 선교적 접근에 대해서 우리 최바울 선교사님, 인터컵 대표이신 최바울 선교사님, 그다음에 미주 서부 지역의 이사장님이신 우리 이상훈 목사님 모시고 저희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동역으로, 팀으로 우리가 정말 뭐 이단이 아닌 이상은 정말 주님 부르심을 위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